네, 안녕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AWS 서밋 서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통신사 고객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돕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KT 엔터프라이즈와 AWS의 AI 커뮤니케이션 혁신입니다. 레거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통화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업무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기업 무선 사업 담당 이일범 상무님과 함께 KT 랑톡 서비스의 AI 통화 리포트 개발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통화를 분석하는 서비스와 아키텍처에 대해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KT 랑톡의 소개와 AI 통화 리포트를 출시한 배경, 여정, 세부 사항을 KT 기업 무선 사업 담당 이일범 상무님께서 소개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활용한 통화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통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사들은 생성형 AI를 통신사 워크로드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얻고자 하는 사업적인 가치와 방향성은 보시는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비스 목적에 따른 AI 모델을 별도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됩니다.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은 별도의 모델 구축 없이도 텍스트 요약, 생성 등 언어에 관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빠르게 신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망 운영이나 영업전산 관리 같이 내부 워크로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AG, 즉 검색 증강과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면 숙련도가 높지 않은 엔지니어도 운영 데이터를 조회하고 장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의 경우에는 고객의 이력과 상황을 분석하여 마케팅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통신사에는 고객 정보, 네트워크 이력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흐름을 요약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생성형 AI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의 창의성을 활용하면 새로운 이야기, 이미지,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와 사례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망 관리는 통신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트워크의 관제, 조치, 운영자 보조, 네트워크 AIOps 등의 생성형 AI를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트워크 관제 센터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어시스턴트가 운영자를 보조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을 응대하는 분야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준 실시간으로 대화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민원 고객의 불만 내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VR과 같은 자동응답 시스템에서는 발신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최적의 자동응답 시나리오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문의 해결률을 높이고 콜센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B2B 분야에서는 RFI, RFP와 같은 제안 활동 등의 자동화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B2B 영업팀이나 제안팀의 경우 제안서 작업 시 수작업이 많이 필요로 되는데요. 그에 따른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안 자동화 솔루션은 질문을 자동으로 이해하고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고 맞춤형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입찰 성공률을 높이고 제안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익 누수나 과금 누락은 통신사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생성형 AI는 분산된 데이터 소스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수익 누수 원인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생성형 AI의 방향성 중에 새로운 고객 경험 발굴 측면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50년 넘게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통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통화 서비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과 다르게 신속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시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에 비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웃음소리나 한숨 등의 비언어적인 단서도 같이 포함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서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이라는 매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습니다. 통화를 통해서 발생한 문맥이나 내용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통화가 끝난 후에 조회를 해본다든지 데이터로 활용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화 서비스의 제약사항들은 전화를 통해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콜센터 영역에서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2022년 맥킨지가 콜센터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통화량은 팬데믹 이전 대비 5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콜센터에 더욱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75%의 고객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콜센터에 문의하지만 실제로 그중 49%만이 기대치를 충족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담사 업무량이 과중되고 고객 체감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콜센터 운영자와 상담사들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에 반해 고객들의 품질 기대치는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성형 AI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콜센터의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상담원입니다. 상담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고객의 대화를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질문의 답변을 생성할 수 있고 또 고객의 특성과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행동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센터 관리자들의 운영과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상담 내역을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약을 통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운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상담사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상담사의 평가 및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상담원 도움 없이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과 같은 음성 및 채팅 대화를 제공할 수 있고 우수 상담 예시와 같이 각종 문서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FAQ와 가이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경우에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통화 내용은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신뢰줄 수 있어야 하며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화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하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및 자원관리 측면에서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워크로드의 목적에 따라 네이티브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지, 파인 튜닝 리소스를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할지 판단이 필요하고, 워크로드 난이도에 맞게 비용 최적화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통화의 휘발성을 보완하고 통화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원 파일로 저장되거나 통화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미디어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음성 미디어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대화 기록을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AWS에서는 스피치 투 텍스트 서비스인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활용하시면 음성을 텍스트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입니다. 텍스트로 변환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감정 분석, 요약, 의도 식별, 분류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석 모델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별도의 가공 없이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 모델을 직접 구축하거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WS에서는 AI ML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형 A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 기능을 제공하는 아마존 렉스,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아마존 캔드라, 자연어 처리 및 컨텍스트 분석을 위한 아마존 컴프리엔드와 같이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과 기능의 AWS AI 서비스를 통해 고객 응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기록 단계에서 활용되는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는 파일 형태의 음원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모두 지원합니다. 웨이브, MP3, 플렉뿐만 아니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AMR과 오프스 파일을 지원하고요. MP4와 같은 동영상 포맷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HTTP2와 웹소켓을 모두 지원하며 실시간 텍스트 스트리밍으로 응답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수집, 사용자 어휘와 같은 피처를 적용하고 텍스트 변환 등의 모든 기능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는 음성을 텍스트로 단순 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환된 텍스트에서 구두점과 대소문자를 추출해 구분해주고 음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화자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멀티 채널 음원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채널에 따라서 분리된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통화 음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채널이 분리되어 있다면 송수신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텍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단어 발화 시점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제공하며 변환된 텍스트의 확률도 대체 단어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별도의 인프라 없이 서버리스 API를 통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를 사용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7개 공급사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베드락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추론 성능, 응답 지연 등 워크로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고객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여 커스텀 모델을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선택과 기능들을 선택하시면 아마존 베드락 API를 통해 프롬프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통해 프롬프트가 처리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델의 응답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 베드락은 7개 공급사에 29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요약 및 생성, 코딩, 임베딩 변환, 복잡한 추론,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랑톡의 AI 리포트는 엔트로픽사의 클로드 모델을 이용하여 통화 내역 요약, 키워드 추출, 감정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워크로드 분석 품질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통화 서비스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워크로드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고객의 보안과 개인정보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이 질의한 프롬프트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베드락 플랫폼은 고객의 데이터와 모델 공급사의 영역을 분리하여 고객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는 전송 중 그리고 저장 시에 암호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고객의 VPC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뿐만 아니라 GDPR, SOC, HIPAA 등과 같이 보안과 개인정보 규제들에 대한 충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 API를 연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VPC 내에서 직접 연동할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 사내 시스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베드락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경유하더라도 TLS 암호화와 IAM 권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빗 링크라고 하는 VPC 엔드포인트와 AWS 다이렉트 커넥을 활용하시면 인터넷 경유 없이 전용 연결만으로 아마존 베드락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전략의 일환으로 아마존 베드락 가드레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과 책임감 있는 AI 정책에 맞춰 보호 장치들을 구현해 볼 수 있는데요. 가드레일을 통해 프롬프트의 유해성에 대한 필터링을 구성할 수 있고 거부된 주제에 대한 응답을 정의하시고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프라이빗 링크와 가드레일을 활용하면 통화처럼 보안이 민감한 서비스들도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T 기업 무선 사업 담당 1번 상무님을 모시고 KT 랑톡의 AI 리포트 개발 여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기업무선 사업 담당 이일범입니다. 저희의 KT 기업무선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3.5 기가헤르츠 퍼블릭망을 활용한 프라이빗 5G 서비스와 로컬 5G라고 하죠. 특화망 서비스, 이음 5G라고도 하는데 그 두 개의 퍼블릭에 있는 프라이빗한 망과 그리고 로컬에 있는 자가망 서비스, 자가망의 무선망 서비스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IT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10년 간격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2000년대에는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2010년도에 또 등장한 게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2020년 최근에 들어서 지금 클라우드와 AI가 이 시장을 또 많은 변화를 갖다 끌고 오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5G 서비스도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갖고 성장 발전시키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KT는 그 AICT 기업으로 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랑톡이라는 오늘의 그 교권보호 서비스도 이런 KT가 AICT로 가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랑톡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랑톡이 그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그리고 학부모랑 이래서 랑톡이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뭐 군사부일체, 그리고 또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리아 팬데믹을 거치고 또 최근에 그 저출산 이슈로 교사분들이 이제 학부모, 학생 특히 학생들과의 소통이 빈번해지고 있고, 이런 게 비대면화되고 있어요. 비대면화되는데 이게 특히 전화로 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화로 서비스하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개인 번호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출되면 개인 번호가 노출되는 거는 선생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고, 특히 SNS가 노출이 되고 있고, 밤늦게까지 선생님들이 전화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또 이런 사생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휴대폰 뭐 구매를 해준다든지 투폰 이용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좀 구현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쳇바퀴 도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서 저희 KT는 그 유무선 통신을 근간으로 학교 유선 전화번호를 개인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는 랑톡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KT는 이게 저희 혼자가 아니라 이제 우수 중견기업인 헬릭스테크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AICT 기업으로의 향후의 발전의 방향은 단독인 내재화가 아니라 우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께 적기에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랑톡 서비스 특징 4가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선 번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KT 유선 번호를 기반으로 하고요. 근데 이게 모바일로 통화를 하는 이런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노출을 막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단문, 장문, 사진 이런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녹취가 됩니다. 녹취가 되면서 이게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통화 연결 전에 녹취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악성 민원과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민원인이 이런 폭언 같은 거를 진정하는 효과가 또 발생하는 긍정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가능 시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래도 자기 사생활 보호할 수 있죠. 현재 전국에 1,400여 학교, 그리고 25,000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52,000명의 학부모님들이 랑톡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랑톡 영상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준비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AI를 접목한 저희가 랑톡에다가 왜 어떻게 AI를 접목해야 되는지 또 배경 설명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랑톡이 2021년에 출시를 했어요. 2021년 출시를 했는데 23년에 작년이죠. 서희초, 호원초 등 교권 침해를 해서 좀 불미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하고 전국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이 되었고요. 저희 랑톡도 교원 안심번호라는 그 명칭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대부분 교육청과 에서 저희 교원 안심번호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서 랑톡도 여기 그 교원 안심번호 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권 추락 이슈와 함께 또 그 사회에는 또 AI 기술이 급격한 성장의 작년에 또 있었습니다. 챗 GPT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런 생성형 AI의 붐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오픈 AI를 비롯해서 엔트로픽 같은 AI 스타트업의 이런 기업들이 큰 성장과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저희 랑톡과 이런 AI 서비스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객과 한번 심층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일부 발췌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은 그 고객의 그 선생님과 하는가의 상담 내용이 모두 기록되고 녹음되는 걸 선생님들이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학폭이라든지 교권 이슈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기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 기록의 니즈가 더욱 강화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바로 저희가 고객 니즈 확인하자마자 24년도 학기 초를 목표로 해서 그 AI 통화 리포트 서비스 출시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그 AI 도입 시에 그 검토를 할 때 AI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AWS도 있고 MS도 있고 네이버 또 저희 자회사인 또 저희 그룹사죠. 그룹사인 KT 클라우드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세 개의 항목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AI를 접목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있느냐? LLM을 실제로 서비스 적용하기에는 이런 플랫폼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API가 또 표준화된 API가 필요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한국어 STT 정확도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AI 경우에는 뭐 할루시네이션 이런 여러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STT 정확도가 그만큼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개인정보와 보안입니다. KT는 수천 명의 가입자를 갖고 개인정보를 갖고 관리하는 회사로서 KT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 솔루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AWS 선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AWS의 그 B2B 인력들이 좀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AWS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팩터를 갖다가 저희가 검토해서 AWS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12월 고객 심층 인터뷰 조사 이후에 저희가 AWS, KT 생성형 AI 이노베이션 데이를 갖다가 워크숍을 추진을 했었고요. AWS 전문가와 AWS 관리 툴을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해서 우선순위 선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고객 페르소나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랑톡이라는 서비스가 단순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학교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아마 업무 효율성이 중요했고 학교는 학사 운영 관리에 비용이 여러 효율화 이런 부분에 니즈가 있었고요. 교육청은 또 정책의 효과가 비용이 들인 것에 비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통화 기록 그리고 워라벨, 민원 대응들 효율성 이런 여러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별로 이 랑톡 서비스가 AI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고요. 요약 리포트 그리고 통화 이력 검색 그리고 AI 전화 비서 등 15개의 싱크빅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고려해서 통화 리포트 서비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여러 분석 외에도 추가적인 허들이 있음을 알고 개선을 추진했고요. 첫 번째는 통화 품질 개선인데 일반적인 무선 통신은 볼테라는 서비스로 통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랑톡은 KT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도 있고 또 알트폰 가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그 휴대전화 상황을 고려해서 엠보이브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엠보이브 그 볼트보다 서비스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통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고품질의 코덱이라든지 다이나믹 리얼타임 프로토콜을 갖다가 제공해서 개선을 완료했고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지금 통화 품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음성 채널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송신과 수신이 섞일 경우에는 목소리가 녹음 방식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를 명확히 나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투 채널을 분석해서 ST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4월 4일에 그 저희 베타 서비스 출시를 다행히 학기 초에 할 수 있었습니다. AI 통화 리포트 구성을 간단히 보시면은 그 AI 이 새로운 서비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하여 전용 아이콘을 갖다가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 선생님들이 이전에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과의 이전 상담 이력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을 했고, 그리고 이런 휴대전화 전송을 하게 되어 그 휴대폰이 변경 시에도 다운로드 하여서 이런 선생님이 그 원활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풍선 형태로 텍스트 제공해서 시인성 높였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통화 감정 상태 및 주요 키워드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권 문제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외부 공유 기능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AWS와 협업해서 만든 통화 리포트 영상 함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연령대도 그렇고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직관적이고 쉽게 서비스 구성했고요. 간단히 사용자 지표 보시면은 4월 초에 런칭을 아까 말씀드린 했고, 통화 리포트 총 2,500개 발행을 했고,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2,500콜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STT 처리 규모는 10,000번 정도 처리를 하였고요. LLM을 통해서 요약하는 토큰 수는 한 110만 개 현재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시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미약합니다. 하여간 통화 리포트 서비스 선생님들이 더 인지하셔서 더 서비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와 저희 협업한 AI 통화 리포트는 아직 베타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그냥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님들께, 선생님들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랑톡 LLM은 저희가 클로드 서비스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0 출시되어 갖고 저희가 비용하고 성능 개선 그리고 적용 여부 검토해서 지금 활용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STT에 대해서는 저희가 AWS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용 최적화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비스는 2학기부터는 저희도 이제 정식 서비스로 편성해서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랑톡 서비스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 마치고요. 저희 KT는 랑톡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AICT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많은 파트너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복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